받아줄 수 없는 소셜 카드를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건데 왼쪽은 이제 제대로 이게 데이터가 잘 나와 있지 않은 거고,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인플루먼트 어토리제이션이 따로 돼 있지 않으면 못 씁니다 막 이렇게 리스트릭션이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어떤 제약이 없이 쓸 수 있는 소셜 카드는 그냥 번호의 이름만 있어요. 그래서 위에 어떤 문구가 이렇게 리스트릭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운전면허증이랑 리스트릭션이 있는 소셜을 가지고 I9 폼을 작성하시면 그건 잘못 작성하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그 소셜 부족한 경우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, 만약에 그 사람이 왔는데 운전면허증에다가 이런 제한이 없는 소셜 카드를 가져왔다고 하면 그거를 확인하셔서 아까 이제 그 폼에 보시면 B 항목, C 항목을 작성을 하셔서 이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. 요거는 이제 그 아이스에서 나왔을 때 처음에 전달해주는 공문이에요. Notice of Inspection이라고 해서 요거를 주면서 딱 3일을 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목록이 쭉 나오죠. 그래서 서류가 생각보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3일 안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요구한 서류를 다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,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. 이제 예를 들어 식당을 예로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퍼블릭 에어리어가 있고, 그리고 키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우리가 오피스로 쓰는 직원들만 쓰는 그런 조그만 프라이빗 에어리어가 있겠죠.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프라이빗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이제 사인을 거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employee only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든지 뭐 해서 거기는 아이스가 들어왔을 때 특별히 영장이 없으면 들어가겠다 하면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. 제가 이제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불시건문이 나온 거예요. 그랬는데 아이스가 여기 들어가봐도 되냐고 하는데 이분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다 오케이 한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오피스를 들어가서 쭉 봤는데 거기 이분이 그 이제 신분이 안 되는 분들을 고용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벽에다가 직원들 근무 일지를 쭉 적어 놓은 거예요. 그랬더니 그거를 사진으로 다 찍어서 갔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분은 신분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는 게 증거가 완전히 들어가게 된 거죠. 그죠? 근데 만약에 이분이 여기는 프라이빗 에어리어고 영장이 없이는 여기에 갈 수가 없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. 그렇게 됐다고 하면 불체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겠죠.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방문하기 전에 이런 미리 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피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영장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워런트를 드립다고 해서 그걸 다 오케이 하시면 안 되고요. 이제 법원에서 이제 발행한 영장만 우리가 수긍을 하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법원 이름이 나와 있고 그리고 판사 사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일시가 적혀 있고 장소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디를 이제 수색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딱 거기에 준하는 데만 이 아이스가 와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국무부나 이런 데서 발행한 이런 행정 워런트를 가지고 온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거부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직원 인터뷰,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줄 딱 세워라. 그리고 신분 하나하나 물어보면 조회하겠다 했을 때 그거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. 만약에 그거에 동의해서 도와준다든지 내가 자발적으로 인터뷰를 시키게 하면 그건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취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아이스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증거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직원한테 어떤 신분적인 걸 물어보려 한다든지 하면은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거를 더 주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변호사 선임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그리고 직원들이 당황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. 특히나 이제 신분이 없는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
이제 이 사람들이 올 때 막 뭐 사인을 뭐 폴리스 막 이렇게 적기도 하고 아이스라고 적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경찰처럼 해서 막 들어오거든요. 유니폼을 입고.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당황을 해가지고 막 도망가는 일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럴 때 앞에서 말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뛰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한번 왔다 갔을 때는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방문한 사람들한테 명함을 달라고 하면 아이스 요원들이 명함을 주거든요. 그러면 지금 이런 거 킵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럴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때로는 권총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더 무섭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액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서 나중에 변호사한테 이렇게 해서 도움을 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방문 전에 사전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을 간략히 적어봤는데요. I9 폼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거를 제일 이제 잘 작성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작성을 못하면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벌금을 물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E-Verify는 제가 사실 시간상 문제로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보통은 연방정부랑 계약을 맺는다면 반드시 하셔야 되고 주마다 다 그 요구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주정부와 계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10명 이상이 고용을 하게 되면 E-Verify라고 하는 거를 I9 폼 플러스 E-Verify 또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E-Verify를 하니까 난 I9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 I9을 무조건 하시고 그 다음에 E-Verify를 또 추가적으로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아까 이제 직원들한테 막 신분 조회를 하고 물어보고 막 이러려고 하는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. 그렇지 않게 하려면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누군가 한 명이 딱 셋업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한다 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할 수 있는 매니저를 항상 두세요. 그 다음에 매니저 만약에 직원한테 어프로치를 했다 그럴 것 같으면 직원은 무조건 저는 이건 잘 모르고 우리 매니저랑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응대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아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증거로 취득이 된다라고 했잖아요.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. 만약에 특정인에 대해서 영장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동의를 해서 해야 되지만 따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침묵할 수 있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